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 뉴스 시작합니다. 올해 새 회기를 시작한 미국 의회에서 현재까지 발의된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인 모두 15건인데 이 가운데 처리된 안건은 2건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의회 내 정치 지형에 따른 여파라면서 의회의 관심 부족이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공화당 내 후보들의 상황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된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 15건 가운데 의회 의결 절차가 마무리된 안건은 2가지입니다. 상원의 미한 상호방위 조약 체결 70주년 기념 결의와 베트남 점찬점 미국 내 한인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하원 법안입니다. 현재 의결이 시급한 안건은 지난해 9월 만료된 북한인권법 연장을 위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입니다. 지난해 말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에선 외교위 의결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된 뒤 올해 다시 발의됐습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영킴 하원의원이 주도하는 이 법안은 지난달 말 상원에서 2024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됐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북한의 푸에블로 반환을 촉구하는 하원 결의안도 올해 다시 발의됐지만 여전히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최근 민주당 내 일각에서 재발의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법안은 민주당 내에서조차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다른 한반도 관련 안건들은 당파적 이견이 없는 초당적인 안건들입니다. 그럼에도 초당적 안건들에 대한 의회 내 처리가 더딘 건 상원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의석수가 많지만 각각 근소한 차이로 양분된 의회 내 정치 지형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지출법안 같은 시급한 안건 처리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반도 관련 안건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겁니다. Part of the problem is that because of the partisanship and the infighting and the very narrow margins in both the House and the Senate, it makes it very difficult to get things done. And I don't think there's a decline of interest and concern about North Korea. I think there continues to be very strong attention and concern with what's going on in North Korea, but it's just hard because it's a very difficult time politically. 실제로 상원은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지명한 지 6개월 만에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On North Korea human rights. And of course,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has a lot of bipartisan support, but it failed in the last Congress. But it's not because of a lack of concern by the Congress. It's a reflection of how dysfunctional the Congress has become. 실제로 의회에선 내년 예산안과 세출 법안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문제, 미국 국내 경제 문제 등 의회가 시급히 다뤄야 할 사안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게다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당인 공화당 내 경선 후보들에 대한 관심, 또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 관련 재판 진행 상황에 시선이 쏠리면서 한반도 관련 안건 처리 등 다른 안건에 대한 미국 의회의 처리 속도는 매우 떨어진 상태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미한일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 일본과 함께 이벤트를 개최한다며 한국과 일본은 화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열린 민주당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미국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국, 일본과 함께 이벤트를 개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메인주 프리포트에서 열린 대선 관련 모금 행사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하면서도 한국과 일본은 2차 대전으로부터 화해했으며 이 같은 상황은 근본적인 변화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6월 19일 캘리포니아주 로스가토스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와 관련한 외교 성과를 내세우면서 미국은 동맹국들을 다시 화해시키기 위해 세계를 통합시키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했고 동맹국을 화해시키는 일을 이미 해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캐나다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수공장을 시찰하며 국방 경제 사업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북한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8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캐나다는 북한이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선택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에 공모하고 러시아의 불법 침략을 지원하는 잔인한 민간 군사 조직 바그너 그룹에 대한 무기 인도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사회와 영내 평화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캐나다는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주요 군수공장을 시찰하고 초대형 대구경 방사포탄과 저격무기, 전략순항미사일 등 생산 공장을 둘러보고 국방경제사업의 중요 방향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중고 선박이 북한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무부는 기존의 대북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논평 요청에 먼저 미국이 기존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이전에 언급한 대로 잠재적 제재 관련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이 사안을 묵인하는 데 대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도 잠재적 제재와 관련한 어떤 조치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다면서 기존 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VOA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 정보 시스템 자료와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자료 등을 인용해 중국 중고 선박이 북한 선박으로 등록돼 나타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북한의 핵 미사일 시험 도발로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과 선박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북한의 중국 중고 선박 구매 등록 행위는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됩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고 있는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 준비위원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비판하고 핵무기 포기를 촉구하는 성명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성명에는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선제 사용도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며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가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으며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는 문구가 검토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성명은 특히 북한에 대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고 핵무기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 즉 CVID로 포기돼야 한다고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현재 유럽의 여러 나라가 이 성명에 지지 입장을 표했으며 오는 11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준비위원회에서 공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